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김지은입니다. 우리 사회 그늘진 곳을 찾아다니면서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 팀명은 극복하다라는 뜻을 지닌 오버컴 트리오입니다. 얼마 전에 두꺼비 서식지인 청주 구룡산 지키기 촛불 문화제에서 이 오버컴 트리오 팀이 공연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오버컴 트리오 팀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먼저 이분들의 무대부터 보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정말 주말 아침부터 이렇게 노래로 문을 여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분 한 분씩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보컴 트로에서 화음 파트를 맡고 있는 충북도립대학의 조동욱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버컴 트리오에서 기타 연주와 음악 편곡, 어레인지를 맡고 있는 기타리스트 이상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버컴 트리오 보컬을 맡고 있는 이은하입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제 오버컴 트리오라는 팀명에 대해서는 소개를 해드렸는데 세 분이 어떻게 결성된 팀인지 조동욱 교수께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사실은 태어나서부터 네. 소아비를 앓아가지고 지체장애를 갖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이상권 교수하고 둘이 연주를 조금 했어요. 근데 네. 조금 말할 때 제가 말하는 걸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혹시 무슨 문제가 있냐 했더니 청각장애 5급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체장애, 청각장애, 야 이거 괜찮다. 그래서 여기서 보컬할 사람 하나만 해서 우리 한번 세상을 좀 극복하는, 네. 우리가 장애들 극복하고 또 여러 가지 극복하듯이 그런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거꾸로 만들어 보자. 이라고 이제 보컬 선생님을 찾아서 이은하 선생님을 이제 저희가 네. 찾았는데, 이은하 선생님 직접 장애인은 아니고요. 자녀분이 좀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장애인보다 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 심정이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셋이 역으로 장애인 셋이 비장애인들한테 희망을 주자. 네.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오버컴 트리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성이 된 건데 예. 저도 앞서서 노래를 들어보니까 이은하 선생님 목소리가 참 평온하고 따뜻해서 듣는 사람한테 위안을 주는 것 같아요. 두 분이 팀을 만들자고 제안하셨을 때 어떻게 활동 취지나 활동 방향 이런 거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네, 두 분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 사실은 저도 그냥 처음 뵀을 때 잘 몰랐는데요. 모르겠어요. 예. 네. 근데 말씀하시다 보니까 저도 우리 이상권 교수님은 되게 오래전에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뭐 잘하는 건 없지만 보컬 제의를 하셨길래 저도 장애아를 둔 엄마고 그 심정을 너무 잘 알아서 좋은 메시지를 같이 전달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분이 팀이 된 지 이제 석 달 정도 됐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앞서서 구룡산 지키기 촛불 문화제에서 공연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연을 비롯해서 그 사이에 많은 공연을 하셨을 텐데 어떤 공연들을 하셨는지 이상권 교수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 오버컴 트리오가 결성된 게 한 3개월 됐잖아요. 네. 이 3개월 사이에 첫 연주가 이상도의 다락방 불빛에서 처음에 저희가 첫 데뷔 공연을 했습니다. 네. 그 이후로 촛불 문화제에서 3회 정도 공연을 했고요. 그 이외에 이제 다양한 우리 그늘진 곳에서 연주를 했고, 얼마 전에는 이제 장애인 돕기 담쟁이 희망 소대에서 저희가 또 연주를 했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벌써 석 달 동안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사실 조동욱 교수께서는 공학을 전공한 분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노래를 하는 희망 힐링 교수 이런 별명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별명을 갖게 되신 거예요? 하긴 저는 한평생 수학밖에 한 게 없는 네. 사람인데 콘서트 이런 데 초청 강의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내가 그냥 강연만 하긴 좀 그래서 노래도 좀 하나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상권 교수님 반주 좀 해달라고 이제 노래 좀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랬더니 듣는 사람들이 강의 내용보다 노래가 더 좋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이 평온해진다고. 네. 그러면서 갑자기 강연보다는 노래하는 쪽으로. 네. 그러면서 저보고 힐링 교수라고. 그래서 원치 않는 건 아닌데 아니지만, 아무튼 네. 그래서 그 별명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상권 교수께서 정말로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현재 대학의 실용음악과 외래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데 음악에 대해서는 세 분보다 조금 더 이제 아는 게 많으시니까 팀원 간의 하모니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이 팀을 결성하기 전에 우리 조동욱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여러 연주나 이렇게 연주를 해왔어요. 해왔는데 해오던 과정에서 제가 이제 이은하 선생님의 네. 예전에 들었던 보컬 그 보이스 컬러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노래를 하면 보이스 컬러가 참 잘 맞겠다. 그래서 제가 이은하 선생님한테 제의를 해서 같이 만나서 실제 연습도 하고 또 무대에서 공연해봤더니 생각 이상으로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은하 선생님이 스카웃 되신 거네요. 네, 스카웃 하셨죠. 네. 근데 사실 세 분이 다 각자 생활이 있고 이제 하는 일들이 있으시니까 모여서 연습하기도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생긴 에피소드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은하 선생님께서 좀 말을 해주시죠. 네, 저희가 공연을 특별히 할 만한 특정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만나서 식사하면서 손님이 좀 한적한 식당을 구해서 아니면 공원에서 이렇게 뭐 다 아는 동요기 때문에 뭐 예, 그렇게 그냥 간단히 연습도 뭐 식사하면서 또 웃으면서 이렇게 연습하는 거 매우 즐겁습니다. 그렇게 연습하고 있어요. 주의도 많이 받았어요. 시끄럽다고요? 그런데 식당에서 이렇게 연주를 하잖아요. 네. 그럼 뒤에 분들이 노래 좋다고 또 어떤 분들은 박수도 그런 치고. 것도 무료 있고. 공연 왜냐면 하시고 저희가 하는 동요가 우리한테 추억을 떠올리고 우리한테 그렇죠. 어떤 기쁨을 주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좋다고 어떤 분들은 더 불러달라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박수를 치긴 하는데 그럼 밥값을 좀 내주고 가든지 그건 없고요. 다음엔 밥값도 내주시는 걸로. 네. 아니 근데 이은하 선생님께서는 이제 조동욱 교수님이나 뭐 이상호 교수님과 달리 돌봐야 할 아이가 있잖아요. 또 손도 네, 많이 갈 네, 거고. 네. 그래서 더 어려우실 것 같기도 한데 어떠신가요, 실제로는? 글쎄, 저는 장애가 아니지만 사실 저희 아이가 지적장애 2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학교에 아이 데려다주고 남는 시간이 저에게는 되게 소중한 시간인데요. 그때 나머지 시간은 다 아이를 1대1로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든 점이 있는데 그래도 두 분의 취지 그다음에 저의 그 마음을 잘 전달하는 게 좀 행복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의 용기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우리 사회 그늘질 곳에 찾아가서 희망의 노래를 들려주는 오버컴 트리오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동욱 교수님의 이력을 보니까 좀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캐리커처 동호회 희망 얼굴의 대표를 맡고 계시던데 네. 희망 얼굴이 어떤 단체인지 그리고 오버컴 트리오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 희망 얼굴은 산남고등학교에 그 지선호 교장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주로 SNS 상이라든지 또는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서 사회 희망이 되는 사람들의 커리컬처를 직접 그려서 네.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1000명이 훨씬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 인물 전시회도 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좀 전시회만 하지 말고 여기서 진짜 희망적인 일을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희망 얼굴이 본격적인 사업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를 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골라보니까 제가 제일 잘생겼나 봐요. 그래서 제가 대표를 얼굴로 맡았고요. 되셨군요. 얼굴로 네. 된 거죠. 예, 얼굴로 됐고 그다음에 뭐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격주로 희망학교라 그래서 청주 시민 대상으로 굉장히 다양한 강좌를 재능 기부 받아서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희망 메아리라는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희망되는 그런 노래를 좀 하고 다니자. 그래서 이제 희망 메아리가 이제 남성 4인이 구성되어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야 우리 한 트리오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네. 이상원 교수님 살살살 꼬드겨갖고 방송에서 이런 말씀 해보지만 여성 보컬 한 분 모셔서 만든 게 오버컴 트리오예요. 근데 요즘 인기가 희망 메아리 볼류보다 오버컴 트리오가 더 인기가 인기가 있어요? 좋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은하 선생님 좀 인물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아. 세 분 다 이제 얼굴로 들어오셨네요. 그래서 다 얼굴로 지금 그냥 얼굴로 밥 먹고 가고 있어요. 얼굴은 기본이죠. 이 기본이고 실력도 겸비하고. 근데 사실 이상권 교수님께서는 이제 지금 전 말씀하신 그 희망 메아리 TV에서도 공연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노래 봉사 활동에 대해서 평소에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고 또 이렇게 강의도 할 때요. 꼭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학교는 국영수로 가는데 인생은 예술로 간다. 라는 걸 제 슬로건처럼 어디 가도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학생들이나 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대학교를 가잖아요. 근데 막상 주변에 사시는 걸 보면 우리가 예술을 즐기면서 어떤 분들은 노래를 부르고 어떤 분들은 춤을 추고 어떤 분들은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하는 것도 음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음악을 통해서 또 주변 사람, 제가 또 연주도 하지만
또 두 분의 노래를 뒤에서 이렇게 받쳐줌으로써 또 다른 분들을 돋보이게 할 때 또 행복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은하 선생님께서도 이제 노래를 하시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느끼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공연하시면은 좀 어떠신가요? 그래서 저는 프로도 아니고 완전 아마추어였다가 지금 이렇게 두 분 만나서 이렇게 방송도 나오고 이러는데요. 사실 공연하면서 운 적도 있고 그럴 때마다 또 주변 분들이 따뜻한 말 한마디, 행복한 미소를 보면서 굉장히 기뻐요. 예, 뭐 에피소드는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제일 울었던 게 제일 기억에 남네요. 첫 왜 공연 때. 우셨어요? 아까 섬치박이 노래를 하는데 네. 그냥 울컥 저희 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체 없이 눈물을 흘리다가 그냥 그렇게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제일 기억에도 남고 행복하기도 하고 감동도 있고 거기서 좋았어요. 떴어요. 우셔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눈물 조동욱 교수님 얼굴로 뜨셨고 이은하 교수님 얼굴도 눈물로 되고 뜨셨고 이 그렇군요. 교수님 실력으로 뜨고. 아니 사실 세 분은 이제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장애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오버컴 트리오라는 팀이 탄생하게 된 배경도 거기에 있을 것 같은데 조동욱 교수님께 장애란 좀 본인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또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때는 성함이 백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음식물에 이제 성함이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이유식할 때 이제 성함이를 걸린 거죠. 그래서 병원 갔더니 이제 축하합니다, 성함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한 평생 두 다리를 제대로 땅에 디뎌 본 적이 없는 거죠. 지금 이 나이 먹을 때까지. 그리고 가만히 보면. 저보다 그때 저희 어머님 벽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박으시면 우셨대요.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애가 저러냐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학교 다니고 그러는데 특별히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지체장애니까 남을 이길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공부하고 연구밖에. 공부. 예. 네. 나머지 뭐 이길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또 그게 제일 쉬웠고. 근데 제일 쉽다고요? 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딴 거보다 쉽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공부 연구할 때는 지체가 전혀 극복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상 하나 받으면 뭐 장애를 극복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뭐 타이틀 꼭 그렇게 달아주는데 뭐 하여튼 장애를 극복한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상 뭐 지금 여기 웃고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힘든 부분이 꽤 그렇죠. 있고요. 그 남들 체육대 할 때 뛸 때 뛰지도 못하지. 특별히 또 뭐도 생각나냐면 옛날에 선보러 갔거든요. 네. 선보러 갔는데 이 중신 쓰는 사람들이 저의 좋은 면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아주 기대에 부풀어 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일어나니까 막 좋아하고 막 그래요. 근데 어디 다치셨어요? 그랬더니 모르셨어요? 그랬더니 처음 들었다고. 그때 그 아가씨 그 실망하는 그 상대의 선본 있잖아요. 그런 게 사실 이렇게 지나오면서도 상처로 남죠. 근데 그런 거가 상처로 이렇게 그 표정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맴돌기도 하지만 한편은 또 뭐가 있냐면 아이씨 어제 기분 나쁠 때 그 아가씨 그 표정 떠올리고 아이 그것도 참았는데 이거 못 참아 이런 것도 그것까지 참았는데 내가 그것까지 참았는데 그 숨을 차지 이걸 못 참아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세상 살다 보면 그 단점을 장점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무섭더라고요. 뭐 요즘 뭐 조금만 잘하면 뭐 굉장히 저는 얻을 게 많아요. 예를 들어 국회의원 공천하지 않습니까? 네. 장애인이면 플러스 알파를 줘요. 이렇게 좋은 점도 찾으면서 좋은 점도 훨씬. 네. 네. 그러니까 뭐 실도 많지만 득도 많고 그다음에 어차피 주어진 거 또 이 장애 때문에 얼마나 또 겸손하게 되고 남 이해하게 되고 안 그렇죠. 까불랑거리게 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크게 보면 축복입니다. 그렇네요. 이상권 교수께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권 교수께는 장애란 어떤 거고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는 귀가 이렇게 어두운지 몰랐어요. 그때는 뭐 청각 검사 이런 거를 별로 그렇죠. 이렇게 중요치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등학교 때 우리 영어 시험 볼 때 듣기 평가 있죠. 교실에 보면 요만한 구석에 스피커로다가 맞아요. 그걸 듣는데 영어 시험 중에 1번부터 5번까지가 듣기 평가였어요. 네. 근데 그게 듣는 게 불편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시험 볼 때는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교무실에서 소리 좀 키워달라야겠다 했는데 졸업할 때까지 내성적이라 말을 못하고 졸업했습니다. 그러고 20대도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사탕 그랬는데 사랑 이렇게 잘못 알아듣고 네. 그래서 사오정처럼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중에 대화하는 게 이제 불편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 시간도 있죠. 제가 연주할 때는요. 네. 보청기를 빼고 연주해요. 왜냐하면 보청기를 끼면은 악기 소리가 아직 보청기가 음성에 맞춰서 나와져 있어서 악기 소리가 이상하게 들려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보청기를 끼고 합니다. 이렇게. 그렇군요. 사실 네. 이 보청기를 안 끼면은 지금 우리 아나운서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때도 대화를 잘 못해요, 제가요. 근데 어쨌든 저는 지금 이거 끼고 나니까 있잖아요. 네. 소모주가 된 것 같아요. 너무 잘 들려요. 네, 소모주.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두 분 다 정말 그 단점을 보려는 게 아니라 장점을 찾으라는 면들이 너무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리고 이은하 선생님께서는 또 지체 장애를 아이를 둔 가정의 부모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장애를 둔 아이의 가정을 보면은 또 이렇게 이해도 잘하고 공감도 잘하실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좀 힘이 되는 이야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감히 그분들에게 힘이 되는 메시지를 무엇을 전달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적장애 2급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있는데 그냥 먹먹하다 뭐 이런 것도 해석이 안 되고 그 누구도 이해 못하는 그런 가슴 무거움 그런 거를 늘상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데 힘이 된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고통을 줄이라 이런 얘기도 하기도 참 어렵고요. 그냥 희망을 갖고 아니면 또 무엇이 있을까요? 긍정 에너지? 네. 예, 그런 거를 품고 아이와 같이 그냥 편안하게 가다 보면 언젠간 그것들이 좋은 축복의 결실이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면 제가 지체장애 6급이고요. 네. 청각장애 5급이고 지적장애 2급이라 제일 네. 급수가 높아서 출연료를 이쪽으로 드리려고 했어요. 아, 정말요? 이런 장소에 출연료를 다 몰아주시는 네, 뭐라 거예요? 그러지? 2급이니까 어, 급수가 가장 높아서. 냉큼 받겠습니다. 네, 냉큼 받겠습니다. 라고. 우리 장애인을 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네. 급수 높은 사람한테 중증, 우리는 경증이야 그래도. 그렇죠. 이렇게 경증이죠. 정말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게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오버컴 트리오의 팀 활동이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네. 있잖아요. 조동욱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활동 계획도 좀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어떤 활동 계획 잡고 계세요? 일단 오늘부터요. 지금까지 6번의 공연은 무료였거든요. 오. 네. 근데 오늘 출연료를 받으니까 오늘부터는 돈 받는 거로 받나요? 앞으로는 유료 공연으로. 유료경으로. 네. 다만 구령생 촛불제는 좀 집중할 생각이고요. 그 부분은 환경 문제는 우리 생명하고 관계된 그렇죠. 거니까 저희가 그건 집중할 거고 농담했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사회에 그늘진 곳이 있다면 어디든 좀 달려갈 그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장애를 갖고 이렇게 즐기듯이 그럼 네. 일반인들도 나름대로 거기서 받는 맞아요. 메시지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공연하고 싶어요. 뭐냐면 이 땡큐라는 땡크 감사하다라는 단어는 네. 싱크에서 나왔습니다. 생각하다. 생각할 줄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줄 압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생각할 수 있는 노래를 계속 불러드리는 쪽으로 활동을 계속 짜나갈 생각입니다. 한번 지켜봐 주세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공연도 보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한 분씩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들어볼 건데, 뭐 이은하 선생님께서는 자녀분한테 아주 좋을 것 같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먼저 하시죠. 네. 먼저 안 하면 또 신경질 내잖아요. 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긍정 에너지, 희망, 그거 이상은 없는 듯 싶습니다. 제가 오버컴 트리오 열심히 공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작게나마 긍정 에너지와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거로 그냥 열심히 노래 부르며 잘 공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현 교수님이요. 음악은 또 다른 상상을 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저희가 음악을 통해서 비록 장애인이지만 비장애인들한테 보다 더 행복을 전해주고 꿈을 전해주고 희망을 전해주는 그런 음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다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네. 그 옛날 동요 중에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아기 잘도 잔다라는 네, 게 있죠. 있어요, 그죠? 기찻길 옆에서 아기가 잘 잘 수가 없어요, 시끄러워서.
근데 그건 또 다른 행복의 소리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저희 남은 기간 기찻길 옆 아기가 잘 따듯이 행복한 소리를 만드는 그런 소리, 그런 노래 계속 전달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프라임 인터뷰 오버컴 트리오 팀원들과 함께 했는데요. 저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하신 세 분이 장애를 극복하고 지금의 평온을 찾기까지는 그만큼 더 많은 고민과 좌절의 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경제적 장애, 그리고 마음의 장애, 사회적 장애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서 희망의 노래를 들려주고 싶다는 오버컴 트리오. 앞으로의 멋진 활동도 저희가 응원하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오버컴 트리오의 노래를 감상하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